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이과대학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동국대학교 이과대학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시 와이즈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동국대학교의 분교로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캠퍼스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의대라는 명칭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2022년 2월 명칭 변경을 승인받아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하여 발전하는 캠퍼스라는 의미의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라는 명칭을 확정하였고 2023년부터 공식 명칭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이과대학 의예과의 정원 내 수시와 정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 10명, 학생부 교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 1명,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10명,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원 전형 1명, 학생부 종합 첨사람 전형 7명,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9명으로 38명을,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다군 수능 전형 9명, 정시 다군 지역 인재 전형 2명으로 11명을 모집하여 2024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은 총 49명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모두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의 전형 방법에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2단계에 실시하는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10분 내외의 확인 면접으로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한 학생부 종합 평가 가이드에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의 평가 항목 및 내용을 발췌하여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첨부하였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예과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의 전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2024학년도 전형 계획만 살펴보기보다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전형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사이에는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가 10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어서 소개해드릴 2개년 입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충원 인원이 120%에서 130%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자원을 더 들여 10배수의 인원을 선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이 인원 3명이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동하며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이 소폭 늘어났는데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영향입니다. 동국대학교 이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은 지역 출신 인재를 30% 이상 선발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지키라고 항상 지적을 당해왔기 때문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되고 그 비율도 30%에서 40%로 늘어난 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전형을 신설하면서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의 정원 내 지역 인재 전형 모집 비율만 비교해보면 2021학년도는 23.3%, 2022학년도는 33.3%, 2023학년도는 59.6%, 2024학년도는 52.6%로 2023학년도를 기점으로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이 확 늘어났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정원 내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은 44.8% 정도로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및 산출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 한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였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석자 등급이 산출된 경우만 반영하고 성취도는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정도였는데 2024학년도부터 의예과, 한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및 진로 선택 과목이 전 과목을 반영하여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예과, 한의예과를 염두에 두는 수험생들께서는 사회 교과 과목이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까지 열심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3등급까지는 1점씩 감점을 하다 4등급부터는 2점, 5등급부터는 6점을 확 감점해버리니 5등급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종의 커다란 벽이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두 과목에서 삐끗했을지라도 그 타격이 꽤 크기도 하고 비교적 주류 교과라 여겨지는 과목들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실수로라도 반영 교과에서 4, 5등급을 맞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생명과학 2, 화학 2 과목을 선택할 시 등급 환산 점수에 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10% 가산점을 받지 않고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성취도 A를 확실하게 받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등급 환산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성취도 A는 110점, 성취도 B는 107.8점, 성취도 C는 105.6점으로 타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아서 100점을 받는 것보다 생명과학 2, 화학 2 성취도 C를 받는 것이 나은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모집 요강을 보실 때 특히나 관심 있는 모집단이라면 성적 반영 방법을 간단히 훑어보기보다 실제로 세부 사항을 찬찬히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음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 의예과의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입결 자료입니다. 본 콘텐츠의 입결 자료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입학처 및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작하였으며 입학처 공식 자료에서 최종 등록자와 관련해 애매한 표기가 사용되어 있어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최종 등록자의 최고 평균 80% 등급과 성적을 기재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입결에서 최초
최초 합격자 최저 성적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3.7,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에서는 3.3으로 보통 1점 초반 못해도 1점 중반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이 의과대학에 합격한다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과는 다소 다르죠. 그러나 내신 3점대의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 의예과에 합격한 것을 바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이 낫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이 동국대학교의 분교에다 경주에 위치해 있는 와이즈 캠퍼스의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전체 의과대학 집단에서 비교했을 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고등학교 출신 내신 3점대의 학생이 합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학년도 주요 33개 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콘텐츠에 동국대학교 본교는 다루었지만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의 자료는 없어서 이 팀장이 간단히 정원내 수시 전형에서 특정 고교 유형이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인원수를 정리해보았는데 과학고나 자유형 사립고 합격자 중 많은 인원이 메디컬 관련 학과에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아까 학생부 교과 성적 평가 시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가 3등급까지는 아주 큰 간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생각했을 때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1점대 내신만 합격 가능한 내신을 아주 엄격히 평가하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하다는 점, 모든 학교 유형에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담보로 하고 있다면 서류의 퀄리티와 면접 점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와 비교해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간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 의예과는 전형 변화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가 잦아 헷갈리는 모집 단위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 팀장이 수학 선택 과목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맞추어도 되는 전형을 노란색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2022학년도에 선택형 수능이 처음 도입되면서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을 제외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두 전형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를 보통의 의과대학에서처럼 필수 지정 과목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2021학년도와 달리 영어 등급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예과에 지원해서 승산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자연계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 과목을 선택했을 수험생들이 대다수겠지만 영어 2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없으니 나머지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는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수능 필수 응시 지정 과목이 없는 모집 단위와 함께 수시 지원 카드를 구상하여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응시했을 수험생도 존재했을 테니 어느 경우든 훨씬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용이했을 것입니다. 아까 4개년 전형 변화를 보시면서 전형명 뒤에 붙은 유형 1, 유형 2는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셨을 텐데 유형 1은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과목 중 하나를 응시해야 하는 전형이고 유형 2는 수학 영역이 선택 과목 지정이 없는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에 다소 혼란을 빚어 유형 1, 2로 나누어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고 2023학년도의 유형도 여러 가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제각각으로 다소 어지러울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2024학년도부터는 유형 2에 해당했던 전형이 모두 유형 1으로 통일되어 의예과에 지원하려면 미적분 기하 과목 중 하나를 응시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에서는 영어 2등급 이내의 기준이 폐지되어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참사람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이 사명 및 교육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불교 학교로 시작한 동국대학교의 성격에 걸맞게 지혜와 자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인, 지혜를 갖춘 의료인, 자비로운 의료인, 정진하는 의료인을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재상에 불교적 색채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교 정신을 섞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반에 오르는 지경으로 마음 수양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혜와 자비로 대표되는 화쟁형 인재로서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치가 충돌할 때 각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공통된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이를 조율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던 2023학년도까지는 동국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자기소개서 입원 문항에 활용하던 소재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불교의 포용적인 특성과 의학과보다 몇 년 먼저 설립된 학과이자 의과대학 못지않게 발전해 있는 한의과대학이 와이즈 캠퍼스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있다는 특성을 살려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통합의학입니다. 통합의학 및 보안대체의학은 서양 정통의학에 포함되지 않아 왔던 다양한 접근법을 일컫습니다. 보안의학은 정통의학과 함께 이용되어 온 비정통의료 행위, 대체의학은 정통의학 대신 이용되어 온 비정통의료 행위이며 통합의학은 정통 및 비정통 치료법을 모두 활용하려는 체계입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에는 지역 특산 한약재 및 해양 자원을 응용하여 난치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난치병 한양방치료연구센터가 있어 암질환, 감염성 질환, 순환계 질환, 면역계 질환에 대한 연구와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경우 난치성 질환을 비롯한 현재 양의학의 한계를 새로운 보안 대체 의학의 접목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연구 목표와 탐구 의지의 피력은 더할 나위 없이 특색 있는 컨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한의학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의료진이 많은 만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을 포함해 여러 의과대학을 전반적으로 지망
지망하는 여러분이 이를 메인으로 잡아 탐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안 대체 의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뒷받침이 필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는 데다 통합의학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낳은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방병원 측에서 주도한 경우가 많기도 하고 보안 대체 의학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의과대학과 관련된 역량을 많이 다져놓는 것이 우선이며 한의학에 대한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시선이 생활기록부에서 여실히 드러날 시에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문 과목에서 간단히 통합의학에 관해 탐구해보거나 동아리에 한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에는 방금 언급한 난치병 한양방치료연구센터를 포함해 독특한 연구소가 많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과 건강을 연계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불교의학연구소가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고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모두 존재하는 경희대학교에서도 불교의학에 대한 연구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학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은 동국대학교 뿐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사, 한국사 등의 과목에서 우리나라 불교의학의 역사 및 흔적을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다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2015년 12월 30일 진행한 불교의학연구소 세미나가 마지막 학술활동 기록이므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드렸듯 가장 최근의 연구 실적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그에 맞게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온통로 질환연구소, 자세과학연구소, 의료용 카나비스 연구소 등의 다양한 연구소도 직접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다양한 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부속 병원이자 본과 3, 4학년들이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실습병원으로 본원의 기능을 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있고 분원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일산 한방병원, 수도권에 처음 설립된 한방병원인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동국대학교 경주 한의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988년 개원한 포항병원도 있었지만 2008년에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공식적으로 여러 한방병원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해당 의료원에 종사할 경우 한의학을 마주할 기회도 잦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한의학을 너무 배척하기보다 적당히 융화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병원이 서울 및 수도권에 존재하는 의과대학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수도권에서 진행하며 사실상 수도권 의과대학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학습 실습 기간이 길었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에 관심이 많이 쏠려서 비슷한 상황인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등은 직접적인 권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원이 있는 일산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늘리려다 교육부의 시정명령 조치를 보고 추진을 일시 정지한 듯하고요. 상황은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가장 발전해 있는 만큼 적어도 경주에서 6년을 생활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예과 1학년에서 본과 2학년을 와이즈 캠퍼스, 즉 경주시에서 4년간 보내다 본과 3, 4학년에는 일산에서 생활하는 4+2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역의 의료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방 사립의과대학의 경우 지방거점 공립대학교보다는 이러한 가치를 덜 줬는다고 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의 수학 기간을 늘리려는 각 의과대학의 시도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의과대학처럼 부속병원이 수도권에도 있는 의과대학이라면 지역 의료의 선두주자보다는 뛰어난 연구 및 진료 역량을 통해 학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더 어필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여러 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